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칙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 경영은 이순신 위기경영 리더십의 저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순신의 그 원칙 경영 핵심 가치 중에서 중심은 공명정대입니다. 공정하고 명백하고 명확하고 정의롭고 대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실천돼야 되느냐? 공정한 인사, 공정한 신상, 공정한 필벌에서 이루어진다.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순신은 벼슬길에 나가기 전부터 이미 자기가 벼슬길에 나가면 어떻게 자기를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확실히 정립된 분이에요. 그래서 출사, 우리가 벼슬길에 나가는 걸 출사라고 얘기하죠. 출사하기 전에 시를 써놓은 게 자작시로. 장부생세, 대장부 세상에 태어나서 용죽효사이층, 쓰임을 받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할 것이고 불용죽 경야족이라. 쓰임을 받지 못하면 농사 짓고 살면 그 또한 족하리라. 양리요인 절부양. 권세 있는 자에게 아첨하여 뜬 영화를 구하는 것은 오지라. 내가 부끄러워하는 바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순신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영달과 출세를 위해서 절대로 사적인 인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거 남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이순신이 훈련은 봉사로 있을 때요. 병조판서 김기영이라는 분이 중매 매파를 보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서녀가 있는데 이순신이 아주 뛰어난 장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서녀를 후실로, 첩실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내가 이제 군문에 나와서 권문세가에 의지해서 내 영달을 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순신은 종팔품입니다. 오늘 봉사면은 오늘날로 치면 한 중위 대위 정도 될까요? 병조판사는 정의품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의 사위가 될 판인데 그걸 거절하는 이순신입니다. 과전불람니라. 의반 옆에서는 집신끈, 신발끈도 고쳐매지 않겠다는 의심받은 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 후에 이조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율곡이가 이순신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만나보기를 청합니다. 서해 유성룡을 통해서. 그걸 또 거절을 해요. 왜 거절하냐? 율곡과 나는 이분들이 같은 덕수이시 집안입니다. 같은 문중이라 만나볼 수는 있지만 그분이 이조판서 아니야.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분이야. 그분이 이조판서에 있는 동안은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하 부정관. 오얀다무 밑에서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않겠다는 이 선비정신. 의심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 신뢰를 무너뜨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사고로 가득한 분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사관리가 이렇게 철저했으니까 남의 인사관리는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그 예가 이순신의 행록에 나오는데요. 이순신이 이제 훈련원에 이제 봉사, 오늘날 이제 장무관이니까 지금 사무관 정도 되는 겁니다. 병조에 이제 병조 정을랑이면 인사국정 정도 되는 분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좀 이렇게 승진을 시키려고 이순신한테 청탁을 하게. 이순신은 종팔품이니까 청탁도 아니죠. 압력을 가한 거죠. 그런데 이순신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서열이 낮은 자를 순서를 건너뛰어서 올리게 되면 제때 승진할 사람이 승진을 못하지 않냐 이거죠. 이거 법규에도 어긋나고 원칙에도 어긋나고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원에서는 이 병조 정랑이 말이지
불과 종 8편 봉사에게 굴복했다. 이런 이제 수군거림이 있었죠. 결국 이 사건은 3년 후에 발포만호에서 파적되는 이런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는데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다. 인사 관리를 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다음은 이제 필벌입니다. 엄격한 필벌.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보면 부하들을 처벌하는 내용이 한 123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 뭐냐면은 명령불복, 근무태만, 또 행령절도, 무단탈령,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이 무단탈령병, 탈령병만큼 아주 철저하게 처벌합니다. 28건의 사형 사례가 있는데 다 도망병들이에요. 그냥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교수형 같은 사형이 아니에요. 참수를 해요. 요즘 참수가 뭔지 아시죠? 목을 베는 겁니다. 요즘 아프간스탄 보시면서 탈레반들, IS, 이슬람 스테이트가 목을 치잖아요. 목을 쳐. 그리고 장대에 높이 걸어요. 그걸 효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 순실을. 왜 이렇게 이순신은 정말 부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왜 이렇게 참혹한 형벌을 가했느냐. 현대 군형법에 그 해답이 있어요. 현대 군형법 제30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적전 시, 전쟁 시에 군무를 이탈한 자, 탈령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현대 경영 이론에도 그 해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 사회 무질서 이론을 연구하는 제임스 켈링, 조지 누굽니까? 이분들이 쓴 깨진 유리창 이론, 브로큰 윈도우 시어리. 이 범죄가 우글거리는 우범 지역에서 유리창 하나가 깨졌을 때 그걸 제때 바꿔 끼지 않으면 계속해서 범죄가 확산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한 명의 도망병을 참수하는 것이 참혹한 게 아니라 제때 일벌백계를 하지 않아서 수많은 탈령병들이 생각한다면 그 결과가 더 참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순신들이 부하를 철저하게 일벌백계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순신이 부하들만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처벌을 합니다. 이순신이 계사년 4월 달에 임금에게 장계를 올려요. 무슨 장계를 올렸냐? 통선 일척 경복 후 대제장. 자기가 지휘하는 통선 판옥선 한 척이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 임금에게 장계를 올립니다. 이실직고를 해요. 경적 필패라. 적을 가볍게 여기면 필입해한다고 했거늘 신의 부하들이 공로를 앞세우려고 서로 앞다투어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배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이것은 신이 부하들을 잘못 통솔한 탓이다. 부하들을 잘못 지휘한 탓이니 복고대제라. 고적 자리에 엎드려서 처벌을 기다립니다. 자신에게만 엄격한, 남에게만 엄격하고 자신에게만 이런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고 이러한 필벌을 했던 거죠. 공정한 포상입니다. 신상. 이순신은 그 승첩장계를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매번 싸워서 이기면 임금에게 장계를 올립니다. 장계를 올릴 때 공을 세운 부하들을 전부 1등, 2등, 3등 다 적어서 공로를 올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장계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임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 의주 행제소에 가 있어요. 저 한산도 남해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최소한도 열흘 이상 걸립니다. 근데 포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잖아요.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올라가다 보면 포상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가다 보면 이게 뒤바뀔 수가 있어요. 관리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공로를, 부하들의 공로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이순신이 잘 알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 자기가 다 1, 2, 3등 바뀌지 않도록 빨리 올 수 있도록. 또 하나 무슨
그 이유가 있냐면 부하들과 약속을 했어요. 이 부하들이 이게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 이 외놈들의 목을 베는데 자꾸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급수에 따라서 이제 공로를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이 뭐라 하냐. 싸워야 되는데 지금 목을 베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은 나중에 베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록 적의 목을 베지 못하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싸운 그런 병사들을 1등으로 포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이 1등, 2등, 3등. 이렇게 공로를 다 자신이 적어서 임금에게 올린 겁니다. 공정한 인사. 이순신은 뭡니까? 사람을 쓸 때도 내 편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신상 필벌을 할 때도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모든 조직에서 상 줄 사람한테 상을 주지 않고 벌을 주고 벌 줄 사람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순신은 반드시 당연히 벌 받을 사람한테는 벌을 주고 당연히 상 받을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이런 신상필벌을 했기 때문에 이순신의 밑으로 장사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고 남도의 백성들이 이고지고 찾아 들어와서 고금도 진영에 웅장한 것이 한산도의 10배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순신의 우기경영 리더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경영, 자립경영, 그리고 원칙경영. 이러한 위기경영, 위기에 닥쳤을 때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순신이 전라자수사 정삼품이 된 것은 종육품 정읍현감에서 무려 7계단을 7,000개를 뛰어넘은 거예요.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분의 이룩하신 그런 실천하는 모습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다. 3번의 파직과 2번의 백의종군을 당했지만 파직된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다시 복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의 핵심은 뭐냐? 도전정신. 우리 기업가들에게 꼭 필요한 도전정신.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순신이 아까 말씀드린 명량해전에서 다 위기에 이제 겁에 질린 이제 우리는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수들을 다 모아놓고 용기를 북돋우면서 하신 말씀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죽겠다고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라고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도전정신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기업이 어렵고,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어렵다 하더라도 일부당경 족구천부라고 그랬잖아요. 1000명의 군사가 와도 1명의 군사가 길목을 물목을 지키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의 이런 백전백승의 이런 위기경영 리더십이 지금 위기에 빠져있는 CEO 여러분들에게 다 배움이 돼서 다 승리하는 CEO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